이번 시간에 우리 해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싱이라는 거요. 우리 해싱이라는 거는 해시 테이블이라는 그 기억 공간을 이제 할당을 해요. 기억 공간을 이제 할당하고 우리가 이제 해시라는 그 함수, 해시 함수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레코드의 키에 대한 그 해시 테이블 내에 홈 주소를 계산을 해요. 몇 번째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지 그걸 이제 그 주소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주어진 그 레코드를 해당 기억 장소에 이제 저장하거나 검색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해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기억 장소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이제 이 기억 장소에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넣어야 나중에 이제 보기에 편리할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냥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우리가 기억 장소의 순서대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찾을 때 힘들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저장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내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찾고자 했을 때 빨리빨리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내가 만약에 저장을 시키는데 지금 어떤 방법, 어떤 특정 방법을 딱 거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기억 장소가 이렇게 10개가 있을 때 1번지에는 지금 12라는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됐고 2번지에는 23일, 그리고 5번지에는 55가, 그리고 7번지에는 이제 70이라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을 때 어떤 특정 방법을 이제 거쳤더니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요거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얘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면 얘는 우리가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값을 가지고 얘는 12 나누기 이제 10을 했을 때 몫은 1이죠. 해서 1이라고 1번지에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23이 들어왔을 때는 나누기 이제 10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몫은 2다라고 해서 2번지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55라는 이 데이터는 10으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이 5가 되겠죠. 해서 5번지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7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이제 7이 되겠죠. 해서 7번지에 이제 저장이 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요.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이제 나누기 10을 해서 그때 그 몫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다 이제 집어넣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규칙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런 규칙을 보고 우리는 이제 해시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런 기억 장소를 우리는 이제 해시 테이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해시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주기억 장치에서도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15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15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나누기 10을 해보면 얘는 이제 첫 번째 1번지에 이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기억 장소가 없죠. 1번지에 저장시키려고 봤더니 이미 12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겠죠.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제 콜리전, 우리 충돌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해시 테이블에다가 이제 기억 장소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서 이 15라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레코드를 이제 저장시킬 수 있는 요런 이제 하나의 기억 장소 있죠. 요런 하나의 기억 장소, 이런 기억 장소를 보고 우리는 이제 슬롯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슬롯이고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슬롯이고 여기도 이제 하나의 슬롯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4번지에 보게 되면 슬롯이 이제 두 개가 있죠. 근데 이 슬롯 두 개 다 요 4번지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주소를 갖죠. 이런 이제 하나의 주소를 갖는 그 파일의 한 구역을 보고 우리가 이제 버킷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슬롯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이제 슬롯들은 전부 다 이제 주소가 몇 번지다, 10번지다. 이렇게 해서 한 주소를 갖는 이런 파일의 한 구역, 이 구역을 보고 우리는 이제 버킷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버킷이라는 거는 n개의 슬롯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버킷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이제 우리 기억 장소들마다 1번지다, 2번지다, 3번지다, 4번지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덱스, 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 하나를 우리는 이제 해시 값이다, 밸류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자, 그럼 이제 해싱 좀 보자고요. 해싱이라는 거는 해시 테이블이라는 그 기억 공간에 이제 할당하고
해시 함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레코드의 키에 대해서 해시 테이블 내에 그 주소, 홈 주소를 이제 계산을 하죠. 그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주어진 그 레코드를 해당 기억 장소에다가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내가 특정 데이터를 찾겠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해시 함수를 이제 적용시켜서 그 주소를 빨리빨리 이제 검색을 해서 그 데이터를 빨리빨리 이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해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해싱에서는 뭘 사용한다? 해시 테이블과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홈 주소를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그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기억 장소의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거나 검색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우리는 해싱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는 레코드를 이제 한 개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버킷들로 구성된 그런 기억 공간을 우리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버킷은 슬롯이 이제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이제 버킷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에도 우리가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슬롯이라는 거요. 슬롯이라는 거는 기억 장소 하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슬롯이라고 하죠. 해서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억 공간을 우리는 슬롯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런 슬롯이 이제 여러 개 모이면 이제 하나의 이제 버킷이 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이제 슬롯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버킷을 형성을 하더라. 이 버킷이라는 거는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을 우리는 버킷이라고 하더라. 이 버킷의 크기는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그 레코드의 이제 개수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슬롯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그때 이 슬롯의 기억 장소가 만약에 10번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는 이제 슬롯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한 묶음을 우리는 버킷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하나의 버킷은 하나의 주소를 갖죠. 10번지다에서 하나의 주소를 갖는 거고, 여기서 이제 슬롯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데이터, 레코드를 이제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다. 두 개 값을 저장할 수 있더라. 해서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그 레코드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우리 버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리전, 우리 충돌 현상이요. 충돌 현상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그 레코드가 같은 주소를 갖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제 콜리전, 충돌 현상,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임이라는 거는 충돌로 인해서 같은 홈 주소를 갖는 그 레코드들의 집합,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신호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만약에 이제 100이라는 그 레코드, 그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제 10을 하게 되면 이제 10번째에 이제 100이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109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109가 들어와도 이제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이제 10번째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100하고 109는 이제 같은 주소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레코드가 같은 주소를 갖는 그 현상을 우리는 이제 콜리전, 우리가 충돌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109라는 그 데이터도 이제 이 밑에 이제 슬롯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저장이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충돌로 인해서 같은 주소를 갖는 그 레코드의 집합 100하고 109를 보고 우리는 이제 신호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요. 오버플로우라는 거는 계산된 홈 어드레스에 버킷 내에 저장할 그 기억 공간이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버킷을 구성하는 그런 슬롯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콜리전이 이제 발생을 해도 기억 장소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우리 해시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용어들이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싱 함수요. 해싱 함수라고 해서 해싱 함수가 뭐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계산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수 변환법도 있고, 더 있어요, 뒤에. 자, 일단은 우리 계산법부터 좀 보자고요. 계산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얘 이제 레코드 키를 해시표의 크기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소수로 이제 나눈 그 나머지를
홈 주소로 이제 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해서 우리 계산법이라는 거는 어떤 값을 가지고 우리가 홈 주소로 삼는다? 우리 나머지 값이요.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홈 주소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 그게 이제 계산법이에요. 해서 우리 해시 테이블에 해시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키 주소는 어떻게 계산해라? 레코드의 키 값을 우리가 q라는 걸로 이제 나눴을 때 모두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소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계산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곱법이라는 거는 우리 레코드의 키값 있죠? 그 키값을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한 후에 그 중간 부분의 값을 홈 주소로 이제 삼는 방식. 그 방식이 우리 제곱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딩법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레코드 키값이 있을 때 그 레코드 키값을 여러 부분으로 일단 나눠요. 나눈 다음에 각 부분마다 그 값들을 이제 더하거나 아니면 x와 베타적 논리 합의 값, 그 값을 이제 홈 주소로 이제 삼는 그 방식이 우리 폴딩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수변환법이요. 기수변환법이라는 거는 키 숫자를 우리가 이제 다른 진수로 이제 변환을 시켜요. 진수 변환을 한 다음에 주소 크기를 이제 초과한 그런 높은 자리 수는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게 절단해서 없애버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소 범위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기수 변환법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적 코딩법이요. 대수적 코딩법이라는 거는 키값을 이루고 있는 각 자리의 이제 비트수를 한 다항식의 이제 개수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한 개수로 이제 간주를 해서 이 다항식을 해시표의 이제 크기에 의해서 정의된 그런 다항식으로 나눠요. 나눠서 그때 이제 얻은 나머지 이제 다항식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홈 주소로 삼는 그 방식을 우리가 대수적 코딩법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 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개수 분석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키값을 이루고 있는 그 숫자들의 이제 분포를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한 다음에 비교적 이제 고른 자리를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홈 주소로 삼는 그 방식을 우리가 숫자 분석법 개수 분석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난수라는 거를 이제 발생을 시켜서 그때 나온 그 값을 홈 주소로 이제 삼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무작위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시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마다 각각이 이제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